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구와 시스템이죠.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려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직권, 기권, 해수, 수권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지진대와 화산대, 여기서 대는 띠, 벨트 이런 거여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연결했더니 마치 선처럼 띠처럼 나타나더라. 화산이 일어나는 곳도 띠처럼 나타나더라라고 해서 지진대, 화산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권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볼 텐데 우리가 중간고사에 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책을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서 갈 텐데 자, 학습 목표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이 태양계의 일부이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자는 거고요. 생명체도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 안에 태양계 구성 요소의 일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생명체도 지구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구성 요소가 뭐뭐 있는지 한번 나눠서 파악해 보자. 그다음에 각 요소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대요. 각 요소들이. 그래서 어떻게 층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자는 거고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스템이 뭐였어요? 서로 구성 요소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을 앞에서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지구 시스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양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태양계는 태양이 sun인데 형용사로 얘기하면 솔라, 태양의 이렇게 되는 거 솔라고요. 계는 뭐였어요? 시스템이죠. 그래서 태양계라는 말 자체가 솔라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의 상호작용하는 것들의 집합이구나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말 그 자체에서 자 지구는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구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뭐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거 외에는 자, 태양계와 시스템의 유지에는 뭐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력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중력은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영향을 준 거, 이런 것들, 태양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줬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데도 영향을 줬고, 자, 이 지구가 계속 태양 주변을 돌고 있게 이런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력의 역할 또 나와 있네요.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있는 거, 달에는 대기 성분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이제 특징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구 시스템은 적당한 대기가 있어요. 그럼 대기의 두께가 적당하게 왜 좋으냐? 너무 많이 있는 거, 금성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또 되고 있고 너무 적으면 수성은 아예 없고요. 달도 아예 없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 화성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대기의 두께가 적당하다. 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 생명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대기의 두께가 적당하고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다. 이것도 결국은 또 생명이 살기에 일정하다. 이 비교라는 게 전부 적당. 이것도 누구한테 적당이냐면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하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 이것도 역시 지구상의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물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조건들이 이렇게 적당한 대기, 적당한 온도, 그 다음에 액체로 존재하는 물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체의 탄생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조건이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구성 요소가 다 나와 있네요. 뭐뭐 나와 있어요? 직권, 수권, 기권, 이렇게 세 가지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거기에 생물권과 외권도 포함이 된다. 총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네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이 중에서 지구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4개예요. 외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바깥쪽이죠. 지구 밖에 있는 태양, 지구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구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죠. 그래서 지구 밖에 있지만 지구에 밀접한 영향을,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지구 시스템 안에 포함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에서 이제 직권과 수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구성 요소들이 이제 좀 더 나와 있겠죠.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자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시간 나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기권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권은 공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수증기가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기체 상태로 바뀐 거기 때문에 물의 기체 상태를 수증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일 때는 수권에 들어가겠지만 물이 기체로 바뀌게 되면,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기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나왔던 수권에 보시면 이게 왜 일로 왔을까요? 수권에 보시면 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수권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빙하가 있었네요. 얼어있는 물, 얼음인데 이것도 수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특징적인 거고요. 얼음이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렇지만 수권으로 포함된다라는 거. 직권에는 암석과 토양, 그다음에 지구의 내부까지도 전부 다 직권으로 들어갑니까? 지구, 땅덩어리라고 우리가 지구본을 만들었을 때 그 지구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직권이라는 거고, 그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들이 대부분 수권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기권은 그 위에 있는 공기,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와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 보통은 뭐 생물의 사체겠죠. 그래서 낙엽이라든지 진짜 생물 시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물권으로 일단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 영역에 있는 보통 태양, 달, 이 2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운석, 지구 바깥쪽에 있지만 지구에 떨어져서 만약에 우리 집 앞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프고 집이 좀 박살나고 이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권이라고 해서 지구 시스템에 포함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5페이지에서부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그냥 그 자체로만 딱 한 단계로 있는 게 아니라 층별로 어떤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층상 구조를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직권입니다. 직권은 어떤 층상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억나지는 모르겠네요. 가장 안쪽에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해서 4개의 층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보통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선 하나, 요 정도 두께에 해당하는 게 지각이고요. 그 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멘틀, 그리고 그 안쪽에 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핵이라고 하는데, 핵의 성질이 또 달라서 바깥쪽에 있는 핵과 안쪽에 있는 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각각의 특징들은 이건 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지각과 멘틀은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다. 중심부에는 핵이 있는데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에서 무거운 물질들이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이, 비교적 가벼운 물질들이 위에 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돌멩이들 중에서도 그런 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상태에 대한 거 배웠던 기억 나는지 모르겠네요. 지각은 당연히 고체 상태겠죠. 네, 지각은 고체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멘틀도 고체 상태였죠. 네, 고체, 멘틀도 고체. 근데 멘틀은 일부는 녹아 있어요. 그래서 반고체 상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고체라고 그럼 고체하고 액체 중에 뭡니까? 라고 하면 고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지각처럼 딱딱한 고체는 아니고 일부가 녹아 있고 일부는 안 녹은 그래서 뭐 부분 용융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외핵은 액체였죠. 그 다음에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였고 그래서 외핵이 액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뭐냐 여기 있죠. 액체 상태인 외핵 자, 외핵은 액체 상태라는 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게 해준다. 자,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대류 흘러다녀요. 이 안에 외핵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구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지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수권의 분포로 들어갈 텐데요. 자, 수권의 분포는 대부분 바닷물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해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해수의 층상 구조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맨 위쪽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수온이 일정하겠죠. 바람이 계속 섞어주니까. 그리고 심해층은 바람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여기는 햇빛이 들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보통 유지가 됩니다. 혼합층은 햇빛을 받겠죠. 태양빛을 받으니까 온도가 약간 높은 상태로 일정하고요. 여기는 낮은 상태로 일정하니까 저온으로 일정하니까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온에서부터 고온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온 약층이다. 여기서 약이라는 게 뭐냐면 도약하다, 약진하다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수온이 도약을 한다고요. 수온이 풍풍풍 점프해서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수온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층 이런 말로 수온 약층이라는 말을 불러놨어요. 자, 뭘 기준으로 나눠놨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눴다. 뭘로? 혼합층과 심해층 그리고 중간 사이에 있는 수온 약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특징들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섞임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라는 거. 태양빛이 닿으니까 약간 높은 상태로 일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은 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으니까 낮은 상태로 일정한 거.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 뭐? 온도가 높은 상태로 일정, 낮은 상태로 일정이니까 온도가 당연히 중간에 변화하는 층 뭐라고 부른다? 수온 약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역할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덮고 있죠. 7, 80%가. 그래서 지구를 뭐 우주에서 나가서 보면 우주 밖에서 보면 지구는 푸른 별이라고 하는데 그 푸른 별은 다 물이죠. 물이 지표면의 70%를 덮고 있기 때문인 거고 열 에너지를 저장하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 다니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으로 넘어가. 자, 기권의 구조를 알아봅시다. 기권은 대기권이라고 그랬죠.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니까 아래쪽부터 4개의 층으로 나뉘네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높이에 따른 기권의 기온 분포잖아요. 즉, 뭘로 나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 해서 내려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올라갈수록
이렇게 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군데로 나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합쳐진 그림이 요거죠. 대류권이 가장 아래쪽에 있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덮여있는 이런 구조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네,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필요하면 외우셔야 되겠죠. 대류권의 중요한 특징은 뭐였죠? 네, 기상현상이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비는 바람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류권이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이 2개였죠. 중간권과 대류권 이 2개는 대류현상이 일어나고요. 성층권과 열권에서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하고 똑같이 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물 끓일 때처럼 물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를 대류현상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2군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층권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네,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납니다. 근데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없다라는 거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열권은 오로라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대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되게 크고 오로라가 일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권, 태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달도 좀 중요했는데 달은 밀물, 썰물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밤에 달이 있는 밤과 없는 밤이 좀 다르죠. 많이 밝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줍니다. 자, 생물권은 모든 곳에 다 분포합니다. 외권을 제외한 외부에서는 우리가 우주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과 굉장히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얘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시고요. 자,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겠죠. 화산재뿐만 아니라 화산가스도 방출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방출됩니까? 네,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화산은 어디 있어요? 직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과 어디로 날아간다? 대기로 방출되니까 기권.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가스가 날아가는 건 직권과 기권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상호작용의 예와 어느 권과 어느 권 간의 상호작용인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광합성은 뭐예요? 식물이니까 생물권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는다. 어디로? 땅으로 내뿜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중으로 내뿜죠. 그러니까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사례다라는 거. 그래서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어느 건의 사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어느 건과 어느 건의 사례를 들어봐라.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파도가 바닷가의 자갈을 둥글게 만든다. 자갈은 어디에 속해 있는 애들아? 그렇죠. 직권이죠. 바닷가의 파도는 물이니까 수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사례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표로도 나와 있는데 가운데 생물권이 있고요. 외권은 사실은 상호작용을 주고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예를 할 때는 외권은 잘 안 나와요. 일방적으로 봤죠. 우리가 태양한테 지구가 어떤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잖아요. 생물이 태양한테 어떤 영향을 주기는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사례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특이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은 지구 안에 있는 애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심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얘기들 보시면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어디로 간다? 대기로 가니까 화산은 직권에 있고 그러니까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직권과 기권 간의 상호작용이다. 자, 화산재가 토양의 성분을 바꾸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수질도 변화시키죠. 화산재가 물에 떨어져서 물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문장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산재라고 무조건 직권과 기권이 아니라 화산재가 호수에 떨어져
뭐 아니면 토양에 떨어져서 그 근처에 강물의 수질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변의 지형과 암석의 형태를 바꿨다. 해변의 지형과 암석이니까 직권이잖아요. 밀물과 썰물이니까 수권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자, 대기와의 상호작용은 뭐냐면 수권에 있는 바닷물에서 뭐가 수증기가 증발해서 바닷물의 수증기가 증발해서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기상현상, 비, 구름, 구름 이런 것들은 다 기권에 존재하는 거고 수증기 기권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나왔다 했으니까 수권이겠죠. 그래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권이 지구의 기온을 변화시키면 생물의 광합성 하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가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확인 문제 한번 보시면 사람의 호흡은 어떤 요소들의 상호작용인가? 사람이니까 생물권이겠죠. 호흡은 기체를 내보내는 거니까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기권이겠고 그래서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내용 채우는 거겠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도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내용만 한번 하면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한다. 식물이니까 생물권, 호흡은 기체니까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겠죠. 어디에요?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니까 이에 해당되겠네요.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 해류는 수권, 물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바람이니까 기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면 비가 되겠죠. 강물이 흘러가면서 강물이니까 수권, 암석의 풍화, 직권이죠. 암석이니까. 그래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C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 지구과학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외우는 거 물론 뭐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좀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 뭐가 핵심이라고 했는지는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학습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학습 목표 중심으로 내용 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